잘 쉬었습니까? 이 오후 2시 넘어서부터가 이제 제일 어려운 시간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기본선언을 택하게 됐나요? 좀 강원보다 좀 쉬어서 온 것 아닌가?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기초선언 맡아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참 종단 회의 가면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 고시위원도 내가 초대 고시위원을 했는데 그때도 가서 늘 부딪히는 게 이제 기초선언, 기본선언을 보호하려고 하는 나와 다른 교학기관에서 온 8분의 스님, 이 위원이 9명인데 거의 그 회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 선방 구참 스님들이 많이 노력했고, 그 다음에 선원장 맡은 스님들도 계속 노력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본 선원장 하는 지환 스님이 이제 5년 반 정도 됐거든요. 선원장 맡은 지.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허벌판에서 집도 없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립이 3개예요. 동국대 불교대학, 중앙승가대, 기본선원. 이게 이제 종립기관입니다. 나머지 19개는 각 강원입니다. 그 뭐 공부 하는 사람이 하기 싫은 사람 기초선언에 간다 이렇게 애들 말이 나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언은 또 이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해야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울타리 해주고 애쓰는 스님들이 덜 힘들어요. 난 늘 그 사람들하고 논리적으로도 막 하지. 나 할 때는 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강의했습니다. 그때는 한 달에. 그 나머지는 이제 실참 위주로. 그 회의 가면은 그거 일주일 갖고 됩니까?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우리 기본선언에 들어오면 동안거 하한거 6개월 24시간 밖에 못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 달씩 하는 거 2달 또 밖에 못 나갑니다. 8달입니다. 그런데 중앙승가대 수업일수가 며칠입니까? 동대 교수한테는 동대 수업일수 며칠이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번 말해보시오. 꼼짝 못해 그러면. 8달 꼼짝 못하는 교육기관이 기본선언밖에 더 있어요? 그러죠. 근데 요즘은 또 봉암사 가면 1년을 꼼짝 못하네. 교육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다가 이제 말을 못해요. 그리고 3인이 기본선언도 내가 있을 때 개원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전에 이게 처음에 개원하려고 하니까 비구니에서 반대했다고 그래요. 왜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중앙승가대처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했다고. 나도 못 온다 했지. 종단에서 하라고 했어요. 나 못 온다.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많은데 그때는 막 굉장히 숫자가 많았어요. 이 정도니까 딱 좋네요. 그때는 뭐 너무너무 교육 받는 사람 한 150명씩 되니까 방사도 좁고 암자도 저 삼위 스님들 2군데서 하고 그랬거든. 뭐 해야 된다는 거야. 3위 기초 선언이 아니다 이거예요. 조계종 기본 선언이니까 3인이 해야 된다. 선방 다니면서 3인이 기본 선언이 열리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더라고. 그래 이제 대화를 해서 한번 풀어보자고 비구니의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실무자를 좀 바꿔주시오 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스님들이
삼인이 기본선언을 반대합니까? 하니까 예, 들은 바대로 여러 가지 염려가 많아요. 특히 노스님들은 염려가 많습니다. 비구니 노스님들. 이분들이 이제 안심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각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비구니 스님 강의를 좀 넣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으면 좋다고 스님들이 좀 추천하시오. 그래서 이제 그 구참 스님들 오셨을 때는 합강을 하고 이게 교양 과목은 이제 분강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비구니회에서 비구니 교선사 스님을 추천했는데 내가 그걸 이제 안건을 상정해서 결국 교선사로 수용을 했었는데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좀 너무 약한 분을 보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기본선언에서 강의 듣는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한국에서는 그래도 총동원된 겁니다. 네? 그래도 구참으로서 수행 잘한 분들 또 만약에 강주 출신이라면 강주 중에서도 선언에 대한 정서나 애정이 있는 분 교수 중에도 선임 교수 이런 분들을 총망라한 교선사에게 진이라요. 실제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이 자리에서 편히 듣는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이제 강의를 그분이 잘했나 못했냐는 그것은 그분들이 많이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스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만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은 아주 이 훌륭한 그 교선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구니에서 그걸 스스로 걷어들이고 해서 지금 이제 그 합강으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만큼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뭐 학력으로나 나이로나 이 기본선언 이 인적 구성이 제일 높다고요. 학력으로도 이미 세속 학력을 다 마친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 나이도 이제 출가가 요즘은 좀 늦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강원이나 성가대 가는 사람들보다는 나이들이 좀 많아요. 뭐 그때 뭐 50에 사미기 받으면 55세까지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졸업생을 내가 배출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거 기본선언에 있을 때 참 예절도 배우고 수비도 배우고 또 어록에 대한 안목도 트이고 또 여러분 때는 막 누구한테 질문해도 안 부끄럽다고요. 그런데 선방에 뭐 한 10년 다닌 중참쯤 되는 사람이 뭐 화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 여러분 얼마든지 부담 없이 여쭐 수 있고 다 선배니까 부담 없이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부러운데요. 내가 그 전에 처음 스님 돼가지고 좀 잠깐 쉬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후배 스님들 강의를 좀 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를 향해서 있는 스님들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부럽더라고. 야, 나도 저렇게 칠판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부담 없이 좀 물을 수 있었으면 어떻게 해줘?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강원을 한번 더 간 거예요. 그 부러워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만 귀찮게 안 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구참 스님들을 많이 귀찮게 해도 좋아요. 17번 귀근득지요 수조실종이니 했습니다. 귀근득지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그 지라는 것은 현묘한 뜻이죠. 현지 아까 앞에 나온 거 현지 현묘한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취를 일나니 이 종지라는 것은 참 조계종 종지가 뭔가 조계종 종지가 뭐예요? 예? 뭐? 크게 말해봐요. 그렇지. 직지인신 견성성불 그렇게만 표현하는가? 각행옥만 그것도 나오지?
제각각타? 여러분, 시험 볼 때 조계종 종조를 써라 하면 뭐라고 쓰는 거? 지금 도의국사 다 맞네. 내가 시험 감독으로 딱 까보니까 채점을 하다가 참 이게 현실이구나. 송강사 보조진을 해인사 태고보 한 70%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종조 문제는 사실은 좀 예민합니다. 우리 임제 정맥으로만 보면은 종조가 도의국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태고보호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태고보호 고려시대 때 고려마리 태고보호가 임재종의 제18대 손인 서곡청홍 선사한테 법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임제정맥이에요. 근데 이제 도의국사는 신라시대뿐이에요. 통일신라시대. 이분은 한국 선승으로서는 가장 먼저 중국에 가서 법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의국사를 종조로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구산 선문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개창한 산문은 실상사 산문입니다. 홍적국사. 그런데 도의국사가 가장 먼저 받아와 가지고 당신 때는 인연이 되지 않아서 회상을 열지 못하고 손주 법제자에 와서 채증선사 저기 가지산문 장흥 보림사에서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할 때부터 아예 계산조로 도의국사를 모셨어요. 손주상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종조를 도의국사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봄에 조계종에서 종조 도의국사 당나라에서 수법한 법을 받은 기념으로 수법기념 건립비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총무원장이 위원장이고 각 종단의 뭐 종회의장, 뭐 호계원장, 포계원장, 교육원장 이런 장들이 추진위원인데 이제 선방에서 둘 들어갔는데 여기 기본선원장 선생님 나하고 둘이 들어가서 지금 그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비문도 완성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중국 그 홍주 개원사, 요즘은 우민사라고 합니다. 그 마조스님 행화도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의국사가 마조스님의 제자인 서당 지장선사한테 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세우기로 지금 하고 비를 지금 아마 비문은 이미 썼고 조각에 들어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계종 종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종조도 알아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는 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의 상대는 뭐요? 경이요. 근경. 육근과 육경. 예? 그 다음에 비친다는 것은 고요할 적자의 어떤 상대예요. 적조, 뭐 근경, 적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비추면은 사자는 사람을 물지만은 개는 그 던진 흙덩이를 쫓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본을 들어가라. 근본을 봐라. 비춤을 보면은 결국은 변해지는 모양을 보게 되니까. 변해지는 모양, 만들어진 모양을 보게 되니까 그건 정확하게 볼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경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장자 집안에, 인도의 장자 집안에 어느 날 노크가 딱딱 해요. 그래서 이 장자가 문을 열어보니까 아름답게 생긴 선녀가 한 사람 와서 쌩구 놓는 거야. 당신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공덕선녀입니다. 나를 집안에 들이시면은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저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노크를 해. 이번은 막 시커멓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흑암선녀입니다. 나를 집안에 들이놓으면 어두운 일만 생길 겁니다. 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니까 막 밀어내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공덕서조와 한 몸이다 이거예요. 내가 가면은 공덕성녀도 오게 돼 있다. 공덕성녀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요. 빛과 그림자야 그야말로. 근데 우리는 한쪽만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단견, 상견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중도적인 안목으로 보라는 뜻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덟 번째, 수유 반주하면은 승각전공이다. 이 대목이 좀 어렵습니다. 수유는 가장 짧은 사이요. 긴 세월을 겁이라고 하는 반면에 짧은 시간을 찰나 내지는 수유라고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죠. 잠깐만이라도 돌이켜 비춰보면은 효강 반주해 보면 이 말이요. 승각전공이라. 앞 공안보다 뛰어나다. 앞공이 뭐예요? 앞공, 전공이. 내 앞에 있는 경계가 공하다고 관하는 거예요. 아, 이걸 보되 아, 이게 공하구나 이렇게 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하다고 관하는 것 자체도 이미 상당한 경지이죠. 그러잖아요? 그걸 있는 것으로 집착하는 것보다는 아, 이게 공한 성품이 있구나 하고 그래서 꿰뚫어 보는 것이니까 앞에 있는 그 경계를 관하여서 공하다고 관하는 것이 이 전공이라요. 근데 이것보다 뛰어나다 이 말이요. 잠깐 사이라도 돌이켜 비춰보면 본문사를 돌이켜 비춰보면 이것은 꼭 금강의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어떤 사람한테 보시하는 것과 금강에 있는 사국에 즉 진리를 한마디 전해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 했죠. 그런 차원이에요. 회강 반주하는 잠깐 사이라도 회강 반주하는 그 수승한 공덕이야말로 그야말로 본문사를 알아채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공하다고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보다도 뛰어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존재의 중도성, 뭐 도, 일짐, 일종 이런 표현으로 이 반주라는 말을 또 그런 것을 돌이켜 본다. 이렇게 여러분 보아주시면 좋겠네요.